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진보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치 단체죠. 사람과 세상이 발표한 칼럼입니다. 네. 이 칼럼이 현재 이재명 정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간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규모 투자, 그리고 통화 스와프 협상, 이 부분의 어떤 가능성과 위험성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사람과 세상이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는지 그 핵심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이 칼럼 내용을 좀 보면요.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무제한이요? 네, 통화 스와프라는 게 사실 외화가 급할 때 서로 통화를 교환하는 뭐 일종의 비상협정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나 또 2020년 팬데믹 때 미국하고 한시적이고 좀 제한적인 규모로 체결한 적이 있었죠. 네, 맞아요. 그땐 한도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무제한이라는 점, 이게 좀 눈에 띄는데요. 왜 이런 요구가 나왔을까요? 칼럼은 이 배경을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에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아, 그 대규모 투자건이요? 네. 칼럼 주장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막대한 투자를 달러 현찰로 요구했다는 겁니다. 현찰로요? 네. 이게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한 4,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중에 83%에 달하는 정말 엄청난 규모라는 거죠. 이야, 83%면 거의 전부에 가깝네요. 그렇죠? 통화 스와프의 본래 목적이 사실 외화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자는 뭐 그런 안전장치인데 오히려 외환 보유고 대부분을 투자로 내놓아야 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제2의 외환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이 칼럼의 핵심적인 우려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군요. 네, 국가 비상금의 83%를 내놓으라는 요구는 그 자체로 좀 심각한 위험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람과 세상은 일본 사례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 요구가 얼마나 좀 불공정하고 위험한지를 강조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던데요. 아, 일본하고 비교요? 네, 일본 역시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지만 칼럼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지적해요. 우선 일본은 외환 보유고가 1조 3천억 달러가 넘어요. 그래서 투자액이 보유고의 한 41%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83%인데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부담의 정도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일본은 이미 미국하고 상설, 그러니까 언제든 쓸 수 있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미 안전판이 있군요. 네, 외환 유동성 위기에 대한 방어막이 이미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요구하는 입장인데 말이죠. 게다가 투자 조건의 불리함도 지적이 돼요. 칼럼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에 그 투자처 선정 권한을 미국이 갖고 또 나중에 이익이 나면 회수 후에 미국이 90%, 일본이 10%를 가져가는 뭐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와, 9대 1이요? 네, 미국의 극도로 유리한 조건이죠. 근데 사람과 세상은 이런 조건을 한국에도 강요하는 것은 날강도 같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표현이 정말 강하네요. 날강도라니. 사람과 세상의 분석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그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고려할 때 한국의 무제한 통화 스와프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 뭐 이게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도 있죠. 근데 칼럼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한국 정부의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렇게 좀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3,500억 달러 현찰 투자 요구와 25% 관세 인상 위협, 이 압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볼까요? 칼럼은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CEPI라고 하죠. 아, 딘 베이커요. 네, 맞습니다. 딘 베이커 선임 경제학자의 분석을 아주 중요하게 인용을 하더라고요. 베이커는 만약에 25%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더라도 한국의 연간 수출 감소 예상액이 한 125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추산을 한대요. 네, 125억 달러. 네. 근데 이 손실을 막기 위해서 3,500억 달러라는 뭐 비교도 안 되게 훨씬 거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건 경제적으로 너무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그렇죠. 베이커 계산대로라면 요구된 투자금 3,500억 달러는 그 관세로 인한 연간 피해 추정액 125억 달러에 거의 28배나 되는 거거든요. 칼럼에서는 아마 요구 금액의 약 3.6%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120 미만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베이커 주장은 차라리 그 막대한 투자금의 아주 일부만 사용해도
관세 피해를 입는 기업이나 노동자들을 충분히 지원하고도 남는다. 이게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이컨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그 신뢰성 문제를 핵심 위험 요소로 지적합니다. 이게 또 중요하죠. 신뢰성 문제요. 네. 합의를 해줘도 그걸 지키지 않고 언제든 말을 바꿔서 더 큰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경고예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인물이죠. 또 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요. 트럼프가 중국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을 보호해 줄 거다 이렇게 믿는 건 좀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 심지어 미친 짓이라고까지 표현했더군요. 아, 그렇게까지요? 네, 결국 두 나라는 중국과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람과 세상은 바로 이 딘 베이커의 분석에 깊이 공감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강도와 다를 바 없는 협박, 더 나아가서 현대판 조공으로까지 표현을 합니다. 현대판 조공, 표현이 정말 신랄하네요. 네. 그러면서 미국이 EU나 영국 같은 다른 동맹국하고 맺은 협상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국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좀 이례적이고 부당한지가 더 분명해진다.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EU 같은 경우는 그냥 구속력이 약한 기업 자율 협약 형태의 투자를 약속한 정도고 영국하고는 오히려 미국이 영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점을 들어요. 아, 정반대네요? 그렇죠. 우리한테 요구하는 이 현찰 투자 압박과는 상황이 완전히 판이하다는 겁니다. 칼럼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타임즈 인터뷰에서 미국 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발언하고 또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점도 함께 언급을 합니다. 네, 그 발언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부 역시 이 요구의 무리함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읽힙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이 사람과 세상 칼럼은 트럼프 정부의 요구가 사실상 동맹관계를 이용한 어떤 경제적 압박에 가깝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압력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좀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오늘 사람과 세상의 칼럼을 통해서 미국과의 투자 및 통화 스와프 협상 논란, 그리고 그들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의식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액 투자 요구의 위험성, 또 협상 조건의 불공정성, 미국의 신뢰도 문제까지 참 여러 복잡한 쟁점들이 얽혀 있다는 걸 확인했네요. 청취자님께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칼럼은 현 상황을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면서 정부의 신중하고 또 원칙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세상이 제시한 이러한 관점을 한번 바탕으로 해서 청취자님들께서도 지금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지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